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잭슨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잭슨홀 심포지움 같은 경우가 모두가 금리 쪽을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해외 쪽에서부터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다른 쪽에 대해서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던 QT 관련한 얘기, 그리고 QT가 꼭 아니더라도 유동성 관련된 얘기들이 하나 둘씩 새로운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잭슨홀 심포지엄 지나고 9월 FOMC 회의도 지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나리오, 그것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번 주에 QT 관련한 얘기가 나오려고 했으면은 이분이 나오는 것을 좀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라스 페드의 로리 로건 총재는 일정이 지금 확인이 잘 안 돼요. 다음 주까지도 이분 일정이 없더라고요. 이번 주 지나면서 다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온 일정 보면은 이 블랙아웃 기간 지난 다음에 보통 다음 블랙아웃 기간 그 전주 정도께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9월 FOMC 회의를 위한 블랙아웃 기간은 9월 7일부터인데 잭슨홀 심포지움 이번 주에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분이 나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도 좀 궁금한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분은 이번 주 초에 나와서 스피치를 하나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QT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은행 관련된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 쪽에서도 QT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페드 쪽에서 어떤 실질적인 힌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단 잭슨홀을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설마 잭슨홀에서 QT 관련된 얘기를 할지, 물론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보통 이 사람들이 일을 진행할 때 파월 의장이 코멘트하기 이전에 페드 쪽 인사들 몇몇 분들이 나와가지고 관련된 발언들을 하고 시장하고 좀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에서는 금리 관련된 얘기로 마무리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다른 얘기가 나올지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잭슨홀 심포지움 앞두고 모두가 금리 쪽을 보는 것 같죠. 하지만 서서히 다른 쪽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생겨나고 있고, 관심이 서서히 옮겨갈 만한 그런 이슈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금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 그리고 좀 촉이 좀 빠른 해외 쪽의 시각은 이미 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놓치면 안 될 것들, 그것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는 이미 CME 페드워치 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유동성하고 직결된 이 QT 문제, 이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페드의 대차 대조표 중에서 자산 총액이죠. 8조 9천억 달러, 거의 9조 달러까지 늘렸다가 이제 7조 2천억 달러가 좀 안 되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퍼센테이지를 구하면 한 20% 정도 줄었고요. 금액상으로는 1조 8천억 달러 줄어든 거죠. QT는 페드만 하는 게 아니라 ECB도 하죠. ECB 자료를 울프스트리트닷컴에서 인용한 그 자료인데요. ECB도 2조 3,900억 달러를 줄였다 이 얘기입니다. 페드보다 좀 더 빨리 줄이고 있는 그 모습이죠. 27%를 줄였습니다. 최고치가 8조 8,400억 유로인데 2조 3,900억 유로를 줄였다라는 겁니다. 줄인 금액이 페드보다 좀 많네요. 비율도 좀 크고요. 그도 그럴 것이 페드 같은 경우는 QT 테이퍼링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ECB도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그걸 봐야죠. 점차 QT에서 발을 한 발씩 빼는 거죠. 가장 먼저 페드가 빼고 있고 ECB가 이제 시작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BOJ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온 표는 이번 BOJ 통화정책회의 때 QT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 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 2026년까지요. 일본 국채 사오던 것을 금액을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이겠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은 페드가 QE 다음에 국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줄여나가던 그 QT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죠. 이건 투입되는 금액을 줄이는 그 모습이니까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걸 줄이는 거는, 보유 국채 줄이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BOJ 같은 경우는 가장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페드가 가장 빠르고 ECB가 그것을 시간을 두고 쫓아가고 있고 BOJ는 좀 많이 뒤처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ECB 쪽 그림은 그 집행위원들 모습을 뽑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분들 중에 이분 라가르드 총재는 당연히 잭슨홀 심포지움에 참여를 하겠죠. 이사벨 슈나벨 이사도 올지 필립 레인 이사도 올지 잘 모르겠는데 필립 레인 이사가 올 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ECB 쪽에서는 또 이 두 분이 사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페드 월러 이사나 로리 로건 총재 같이요. 물론 로리 로건 총재 말고도 또 다른 분들 계시는데 큐티 관련해서는 이 두 분이 얘기를 좀 자주 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큐티와 큐티 테이퍼링이 이렇게 글로벌 중앙은행끼리 조율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게 PBOC, 중국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중국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은 옐런 장관의 방중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었나. 그것이 이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스텝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4월달요. 허리펑 총재 만난 것까지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BOJ가 애인 개입 들어가고 미국 재무부와 일본 재무성이 보조를 맞추면서 흐름 진행시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게 엔캐리 언와인딩으로 이어졌고 시장 급등락을 만들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극단적 쏠림 현상을 청소를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판을 싹 갈아엎으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걸리적거리는 걸 싹 없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중 금융실무그룹 회의 열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게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목금요일.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초에 금융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문을 공개했어요. 이틀 전이죠. 그리고 오늘 몇 시간 전에 PBOC가 위안화 환율 안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보도되면서 위안 캐리 언와인딩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미 일단락 됐다. 이 얘기죠. 옐런 장관이 중국 가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이분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N 개입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위안화 쪽하고도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PBOC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사가 아마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께 되면 우리나라에도 전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 이상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내용 뭐가 나오는지 오늘 밤에 뭐가 또 나오는지 또 체크 한번 해보고 다른 점이 있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들어가고 있고 맨날 중국과 미국 으르렁거리면서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협의를 하고 공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유동성이 정부 부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정부 부채 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 바로 국채 발행에서 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국채 외국인 보유 현황 또 나왔습니다. 6월 기준으로 뽑은 데이터가 또 공개됐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제일 많죠. 1조 1170억 달러 그리고 중국하고 영국이 2, 3등으로 있고 나머지는 올망졸망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상위 20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모두 다 합하면은 1조 5천억 달러가 집계되고 있고요. 전월 대비 증감이 중요하죠. 여기서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4월 달에 375억 달러 줄어들었고 5월 달에 220억 달러 줄어들었죠. 합하면 580억 달러. 이 금액은 엔화 시장 개입 때 일본 재무성에서 투입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죠. 엔으로 치면 9조 8천억 엔, 달러로 치면 580억 불 정도요. 그런데 크게 마무리된 이후에 6월 달에도 106억 달러나 또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엔이 약세를 보이던 그 시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엔캐리 끝물로 많은 돈이 투입될 만도 한데
정부 차원에서 개입한 이후에 엔케리를 더 부추기는 일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가능하죠. 그래서 달러 자산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본 쪽은 그렇다 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시기에 중국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국은 항상 많이 매수하는 그 입장이고요. 카나다도 마찬가지죠. 흥미로운 것은 또 프랑스가 242억 달러나 매수를 했고요. 그렇다면 따져보면 영국이야 뭐 그렇다 치고 일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중국이 받아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계속 일본은 사줬고 중국은 계속 팔아왔는데 환시장 개입하면서 한쪽이 밀어내는 금액을 한쪽이 받아주면서 시장은 모두 다 N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N캐리와 위안캐리가 모두 다 어라인딩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이 애썼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환율 시장의 개입에 십자가를 맨 건 일본 재무성하고 BOJ인데 그 뒤에서 미국이 공조를 하고 중국도 협조를 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이런 건 뉴스로 확인이 안 되죠. 또 뉴스로 이게 확인된다면 그것도 되게 우스운 꼴이고요. 근데 흘러가는 모습 보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초에 나온 얘기 오늘 나온 얘기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스토리가 연결된다 이 점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영국, 미국 국채 보유 상위 3개국이요. 그 금액을 제가 푸른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좀 정체 상태예요. 영국은 계속 사주지만 중국이 워낙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정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사다가 좀 팔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세 개 나라를 합하면 금액은 거의 유지되고 있다. 그것도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금액은 계속 최고치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외국인 보유 금액 중에서 이 세 나라의 비중을 따져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2023년 3월에는 35.2%였는데 이번에 집계 나온 거 보면 32.6%로 좀 줄어들었고 작년 3월 이후로 최저치는 지난달이었습니다. 일본이 엔개입했을 때 32.4%까지 줄어든 것이죠. 향후에 또 이게 늘어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쪽에서 좀 많이 사고 있다는 점도 참 특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잭슨홀 다가오면서 우리가 금리 쪽을 많이 보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 유동성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쪽에 깔려있는 정부 부채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리하고 환율하고 정부 부채, 국채 발행 이 모든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조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이 뒤에 숨어있는 게 PBOC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영국 가장 많이 사주고 있는데 빼놓을 수 없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잭슨홀 미팅 때 이번에 모이죠. 그리고 9월에도 통화정책회의가 또 이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잭슨홀 심포지움이 본론이고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나타나면서 일단락된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동성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10월요. 그래서 점차 이 시나리오가 하나 둘씩 가시화되는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나 잭슨홀 심포지엄 지나면서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힌트를 찾으려고 다들 관심을 가질 거예요. 혹시 QT 관련된 얘기 있나 하고. 금리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잭슨홀 이벤트 진입하면서 제가 관련된 얘기들도 들어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파월 의장 말고도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올 때마다 분석해서 이 긴 시나리오에 어떤 퍼즐에 해당되는지 그 말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약간 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